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추기고 있는 지역이 있죠. 어디예요? 강원도입니다. 세컨하우스 훈풍탕 강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컨하우스란 게 뭐예요? 세컨이란 표현을 보통 영어로 to and 이렇게 표현하죠. 세컨드 뜻이 뭐예요? 두 번째란 뜻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집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1주택 혜택을 받죠. 근데 세금이 지금 많이 세졌는데 비규제 지역에서 세컨하우스를 갖는다. 그러면 얘 자체의 영향이 크다기보다 아니 뭐 싼 거 하나 샀는데 지금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보유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 중 하나인 바로 강원도 규제 사각지대라는 장점. 아니 세컨하우스는요 물론 둘 다 비규제면은 그나마 타격이 덜하겠죠. 그 정도는 견딜만 한데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에 하나 가지고 있고 세컨하우스로 하나 가지게 되면은 규제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던 것을 많이 잃는데 지금 아직도 세컨하우스 유도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보통은 그래서 비규제 지역은 뭐가 많이 들어가요? 법인 갭투기. 근데 뭐 1억 미만 아파트 계속 오른다. 그 다음에 줍줍이란 건 미계약이죠. 미계약. 미계약 경쟁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포기하더라도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 그 다음에 요즘 3기 신도시에 나오는 사전 청약, 그리고 본 청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경쟁률은 본 청약보다는 사전 청약이 당연히 세고 사전 청약보다는 무순위 청약이 세다. 왜냐? 그만큼 포기할 게 없으니까.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포기해도 안 날아가죠. 당첨해도 안 날아갑니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포기하면 안 날아가는데 청약을 끝까지 하게 되면은 청약 총량이 날아가죠. 본 청약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되는 순간부터 청약 총량이 날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지금 비규제 지역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비규제 지역의 다주택 투기꾼들,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아예 다주택 투기꾼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무순위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상관없이 넣을 수 있으니까 넣는 거다. 지금 뭐예요? 10채 중 4채 외지인 소유. 투기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인제 평창. 이 평창 같은 경우 평창 올림픽 뭐 하면서 엄청 뜬다 해가지고 막 많이 사재 끼고 그랬잖아요. 가깝진 않고 비교적 가격이 싼 강원 지역. 그 다음에 플러스 비규제. 요것 때문이죠. 오션뷰 좋습니다. 오션뷰가 안 좋을 순 없죠. 강원도인데. 근데 거기서 살 거다. 이건 힘들죠. 세컨하우스다. 세컨하우스를 여러 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세컨하우스를 사기 좋냐? 아니에요. 지금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 들어가기 좋으니까 그런 거지. 한 채가 두 채 되는 건 부담이 굉장히 다르다. 외지인 비율은 현재 수준보다 오를 수 있어도 감소할 일은 없을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부장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외지인 매매 거래량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다른 데 지금 다 침체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8월부터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때는 왜 안 샀어요? 이때는 금리도 더 낮고 투자하기 더 좋은 환경이었는데 세컨하우스 갖기도 더 좋고 뭐예요? 웬만한 데 다 규제 걸렸으니까 인제서야 여기 들어가는 거다. 인제서야 들어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끝물이란 소리예요. 법인 지금 규제 엄청나게 강화됐죠? 그래서 작년 말에 엄청 팔아 제꼈죠? 물론 판 것도 아니고 개인 명의로 돌린 것도 있겠죠? 파는 형식으로. 그런데 지금 법인이 사는 게 많습니다. 사는 게 많은 이유 뭐예요? 단타 투기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1억 미만 갭 투기로. 즉 저렇게 해놓고서 단타 해가지고 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들 빨리 들어갔다 빨리 치고 빠진다는 얘기는 오래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가격 지수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 전세도 마찬가지고. 전세가 끌어올려서 갭 투기 하니까. 자, 강원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춘천 이런데 원주는 예전부터 많았는데 예전만 못하죠 아직. 강릉도 지금 이제 슬슬 떨어지고 있죠. 동해, 속초도 지금 빠지다가 또 이번 주에 갑자기 또 튀고 이런 정도죠.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물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는 7월에는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전세가율이 튀는 지역도 있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만 보시면 돼요. 추세가 그대로 이끌어져 왔는데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건 늘 설명드리지만 갭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갭이 늘어난 만큼 투기 메리트는 떨어진다. 투기 메리트가 떨어지는 이유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똑같은 가격에 오르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 수급 동향 지금 막 이렇게까지 튀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10월에 피크였다. 그리고 아직 100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슬슬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수 의지수는 이제 100 밑으로 떨어졌다. 여기는 KB에서 하는 거죠. 올라갈 때 더 많이 반영하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반영되는 게 매수 의지수죠. 그리고 100 밑으로 떨어졌다. 지금 매수 심리가 이미 꺾였다는 거죠.
호가 반영하기 때문에 더 반영이 되는 거죠. 11월 거래량 아직 열흘 정도 남았는데 전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고, 확실히 작년 대비로는 올해가 높은 편인데 거래량이 슬슬 떨어지고 있죠. 자, 지방 2억 미만 아파트들은 보통 공시가격 1억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미만 갭투기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3분의 2가 1억 미만 갭투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하락거래 비중은 12월 들어서 지금 한 2주 정도 봤는데 2주 다 하락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고 있다는 거죠. 추세가 강원도도 이미 바뀌고 있다. 끝물이라서 아직도 좀 수요가 있긴 하지만 추세는 바뀌고 있다는 거죠. 최근 3개월 갭투기 증가 지역이 강원 원주시가 높게 찍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죠. 그래서 개발 호재가 많고 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강원도 쪽은 또 비규제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갭투기 많이 들어갔고 3개월 내에 갭투기 순위에도 들어갔었죠. 여기 세경 3차. 물론 이게 13건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갭투기 많이 들어간 아파트인데 뭐 이런 거래도 되지만 이런 거래도 하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가격이. 그리고 지금 7천대에서 갑자기 1억대까지도 가격이 뜨고 있다. 그리고 2위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다가 지금 거의 멈춘 수준이죠. 대부분 다 끝물이라서 금방 불탔다 금방 꺼지죠. 이거 다 지금 전세가 올릴 수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대출 많이 나오고 월세보다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진다. 왜? 갭 지금 113.5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슬 벌어졌죠. 이런 데는 지금 90% 넘어갔다는 건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거예요. 전세 이렇게 올려주면 안 돼요. 위험해요. 차라리 월세 들어간 게 나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 다른 것도 보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슬슬 꺾이고 있는 분위기고, 다 1억 미만 갭투기에 잔뜩 들어갔다. 전세가 올려가면서 갭 줄여서. 그런데 지금 전세가 추세가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느냐? 공시가격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저렴하니까 조금이라도 대출 받아서라도 올려줄 수 있는데, 나중에 중심부부터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5억짜리가 4억 5천으로 떨어지면은 4억 사는 사람들이 여기가 더 상급지니까 옮겨가요. 그럼 얘도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것도 떨어지는 거고, 연쇄 작용이 차츰 일어나게 된다. 점점 더 외곽으로. 그 다음에 여기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아파트들, 유명한 아파트들이죠. 어때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올라가다 꺾였고 전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보다는 조금은 죽은 상황이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죽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추세가 바뀌고 있으니까. 갭도 어느 정도까지 확 올라갈 때 갭 같이 따라가 주다가 주춤하는 이유는 전세가 거기서 멈춰버렸으니까. 그리고 매물 어때요? 역시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전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올려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월세, 전세, 매매 다 늘어나고 있죠. 최근 추세가. 매물이 쌓인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실수요든 투기수요든 안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빨리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매도자가 늘어나는데 매수자들이 안 사고 있다. 저게 나타나는 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지수든 우위지수든 부동산이 최대한 유리하게 얘기해요. 부동산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세금 이슈 뭐 이런 게 없는 시기, 지금은 뭐 내년에 갑자기 세금 올라가진 않죠. 그런데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매수자 우위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상업용 부동산 어때요? 맥 못 주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 가격 지수는 떨어졌다. 임대가 떨어지고 있죠. 상권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 지금 막 외지인 매매 수요가 많으니까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구 늘어날 거예요. 지금 뭐 교통도 뭐 뚫릴 거예요. 수도권 접근성도 높아지고 수요들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하세요.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되죠. 오히려 입주 없는 데 떨어지고 있고, 여기는 입주 많은데도 추세는 올해 꽤 많이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입주 없는 지역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 내후년에 공급 줄어드니까 집값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공급이 다가 아니다. 올해 많은데 타지역보다 늦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공급이 핵심이 아니라 수요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은 비규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몰리는 거고, 공급이랑은 큰 영향이 없다. 이미 공급은 많이 나왔다. 그런데 거기서 가수요를 얼마나 배제하고 실수요들 심리를 얼마나 억눌러서 집값을 잡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분양 계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잘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그러면은 요 가격대를 보셔야지, 요 가격대를 보시고 얘보다 조금 저렴하네 이 정도네 하고 분양 들어가시면 크게 물릴 수 있다. 왜? 금리 올라가면서 역전세 가속화되고 있고, 역전세가 연이어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역전세가 나는 순간부터 투기 수요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진다. 다주택일수록. 그리고 분양이 많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공급 부족이 아니다. 이런 것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공급 계속 나온다는 거죠. 결론, 강원도는 비교적 서울에 가깝고, 안 가깝죠. 차라리 충청도가 더 가깝죠. 엄밀히 따지면. 뭐 충청도도 뭐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그 다음에 비교적 저렴하다. 비교적 저렴 맞죠?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핵심은 뭐예요? 비규제이기 때문에. 자, 세컨하우스 찾으시기 아니에요. 세컨하우스 아니고 다주택 갭투기예요. 세컨하우스랑 다주택 갭투기의 차이가 뭐냐? 세컨하우스는 내가 보유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 바닷가 되게 좋은데 내가 부자니까 여기다 별장 하나 사놓고서 1년에 한 몇 번 놀러 가지, 애들 데리고. 이런 형식으로 사는 게 세컨하우스라서 가지고 있으면 꽤 장기로 가지고 있죠. 근데 다주택 갭투기는 지금 다 뭐예요? 1억 미만으로 들어가고 있고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죠. 즉 단타다. 근데 단타를 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을 것처럼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외지인 많이 들어갔죠. 외지인 많이 들어간 만큼 투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서울 수도권 떨어지는데 거기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영향 오는 거 금방입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집값 오르는 지역도 있고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늘 그랬는데 왜 다 떨어진다고 그러냐? 이번에 저금리로 전국적인 거품이 쌓였기 때문에 심지어 강원도까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리 죽고 있다. 이것만 보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답은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